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토요일은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수환 추기경님은 종교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스승이자 큰 어른으로 기억되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정신은 무엇인지, 오늘날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카톨릭대 철학과 교수이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박승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되는 날이었는데요. 많이 바쁘셨죠? 네, 사실 저희가 연구소에서 2년 전부터 철저하게 기념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요. 1월 25일에서 26일까지 기념 특강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2월 11일 영상 사진전을 개막해서 14일 심포지움, 16일 추모미사, 17일 토크 콘서트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아마 오늘 밤에 추모 음악회까지 마치면 드디어 저희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기념사업은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네,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그런 행사들이었군요. 네네,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으로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현재 카톨릭대 교수이기도 하고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추기경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네, 가톨릭 신자로서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거 말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복사를 할 때 추기경 님이 서울 대교구장으로 오셨을 때 미사를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복사로서.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가톨릭에는 견진성사라고 그래서 네. 어른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신앙적인 어른이 되는 것을 축하해 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집전해 주셨는데요. 저를 꼭 안아주셔서 정말로 할아버지처럼 포근하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유학할 때도 추기경님을 아주 가깝게 함께 말씀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한 영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소장은 뭐 어떻게 해서 맡게 되신 거예요? 네, 이게 생긴 지 9년이 되었었는데요. 저희들 그 안에서 박영식 총장님께서 초대 소장을 맡으셨고 그다음에 박일용 소장님께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은퇴하시기 때문에 제가 1년 반 전부터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소장으로서 아마도 철학과 신학 이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김수환 추기경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총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종교와 관계없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조폐공사에서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기리는 메달을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은 그 행사를 할 때 너무 많은 언론에서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메달 행사가 널리 알려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영상 사진전이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 행사의 일환으로 메달 그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손희송 주교님께서 한번 축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가난을 실천하라 하셨기 때문에 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런 행사에 중점을 둬도 될지 망설이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도 그것이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 자칫하면 견지망월이라고 하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실은 그 메달 행사보다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정신을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좀 초점을 두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쓰신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매우 중요한 분을 추모하고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추모의 몸짓들이 요란하지 않다. 천주교의 최대 지도자, 시대의 사표, 민족의 양심.
그 막중한 수식어들만 보더라도 성대한 행사가 있을 법한데 영 딴판이다. 그 조용하고 잔잔한 추모의 열기를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예. 저는 이 기자님이 저희들의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부각해서 뭐 위인으로서 또는 영웅으로서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는 쪽에다가 초점이 계속 맞춰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김수환 추경님이 주는 가르침, 그분의 정신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보면 우리 사회에 큰 어른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선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 사회가 김수환 추경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14일에 기념 심포지움에서도 잘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김수환 추경님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카리스마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직위로부터 오는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연소 47세로 추기경이 되셨다는 것만 해도 조명이 될 만한데요. 만일 그것 때문만이었다면 40만의 인파가 종교를 넘어서 와서 추모하고 애통해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 가장 큰 거에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을 때 민주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화도 심도 직물 사건이라고 얘기해서 최초로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시작하셨고요. 매우 유명한 것은 71년 성탄 미사 때의 발언입니다. 당시 때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예. 생방송 도중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당시에 집권자에게 양심을 진정한 가지고 나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 의문을 제기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70년도에 유신과 반복되는 긴급조치 때도 계속 얘기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5.18 광주항쟁 때 예. 그리고 영화화돼서도 유명한 1987년 그 사건 때도 항상 민주화가 위기에 도달할 때마다 추기경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것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또 다른 여러분들이 계셨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 한 분 중에 한 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따뜻한 그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을 때 그곳에 찾아가셔서 희망과 위로를 주셨고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분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분들이 진짜로 자신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체험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상계동 철거민을 찾아가셨을 때도 그렇고요. 미사 하려는 장소에 와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미사를 못하게 되어서 미사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더니 하늘 밑에서 땅만 있으면 자신은 미사를 할 수 있다고 찾아가서 예. 도와주셨고요. 그분들을 받아주셨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성매매 여성들이 모여있는 막달레나의 집 같은 곳에 찾아가셔서 매년 정월 보름에 가서 같이 윷놀이도 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해주신 이런 모습과 같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나 가까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아마 종교를 넘어서서 했던 것은 자신의 종교만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시에도 스님과 목사님들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원불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추모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가슴 이렇게 뭉클해지네요. 네. 예. 이렇게 우리 시대의 인권, 노동, 정의에 대해서 한 발 앞서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김수환 추경님 하면 역시 종교의 사회 참여 또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자신은 아주 철저하게 뿌리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활동하셨지만 종교들한테서 아마도 가장 열린 분이 아니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교의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을 강조하셨냐 하면 인간들 사이에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종교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종교성의 체험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 독특한
종교성의 체험이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배제할 예. 특정 사회에서 변두리로 밀려났을 사람들을 갖다가 고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추기경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인간 존엄성과 권리. 네. 당연히 원불교와 모든 종교 안에서도 그것이 강조되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에 대한 것과 사회 정의라든지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나눔과 배려, 이런 이 모든 것과 같은 것들은 모든 종교들이 아마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추기경님께서 때로는 일부 종교에서 배타적으로 타 종교들을 갖다가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예.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리고 추기경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방송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평화를 추구해야 될 종교들이 외국에서는 서로 해치고 야만적으로 하는 행동 속에서 종교가 오히려 큰 예.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부 폐쇄적인 종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모습을 발표하셨을 때 네. 많은 외국 분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일에 진짜 종교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조화 이런 모든 것과 같은 것은 진정한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종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다종교 국가임에도 이렇게 종교 간의 평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원불교에 또 돌아가셨습니다만 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님께서 네. 그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탐하고 다투지만 종교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마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같은 시대에 네.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스님, 네. 또 대산종사님 이렇게 다들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열린 지도자들이 계셨다는 것이 네. 그때 정말로 너무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0년 전 종교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종교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과거에는 종교가 참 사회의 모범도 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오늘날은 뭐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도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대선 종사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요즘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사실은 절대 빈곤으로서 굶주려서 하거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우려하는 것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계속 걱정하셨던 물신주의, 예.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앞서서 물질적인 것을 갖다가 가장 중시하는 생각은 오히려 훨씬 더 널리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이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이 다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갑질이라든지 권위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마구 억압하는 현상과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나는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가지지 못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돈이나 명예와 권력을 우선시하는 통합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정화하고 올바른 가치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종교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기경님께서도 그것을 계속 강조하셨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종교들의 건물들은 점점 더 커지고 화려해지는데 오히려 정신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 본연의 정신이 오히려 뒷전으로 물리고 오히려 목적이 되었어야 할 본연의 정신이 아니라 그 본연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든지 하는 수단들이 오히려 우선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인들이 다시 한번 가장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 있는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실천으로서도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일반 평신도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네. 그 자기 성찰을 하면서 본래 정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반드시 반성하는 그러한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올바른 이야기들을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아. 그래서 요번 잔잔한 기념사업의 모든 것은 이것이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예. 김수현 추기님께서 집중적으로 했다면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논의하는 자리로 초점을 맞춰서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종교는 그 변하지 않아야 하는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세상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난 수요일에 명진 스님이 나오셔서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기억들을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 종교 간 대화나 이해를 또 중시하는 종교협력 프로그램이니만큼 김수환 추기경님과 또 이웃 종교와의 어떤 일화들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법정 스님과의 어떤 우정은 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이웃 종교와의 또 협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죠. 네. 정말 법정 스님과의 그 우정과 서로에 대한 존중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길상사 개소하셨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축사까지 해주셨을 때 네. 거기서 참여하신 불교 신도들 3천여 명이 아주 큰 박수로 맞아주셨고요. 그건 상징적인 사건이고 대단하게 서로 존중하셨고 또 송월주 스님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셨을 때도 아주 대단하게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힘을 합친 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유교와도 아주 인연이 많았는데요. 예. 사실은 심산 김창숙 선생님을 기념하는 심산상이 있습니다. 유교 예.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상이었는데 갑자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심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셨지만 고민하다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셨냐 하면 사실은 유교와의 정신, 유교라든지 불교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와 같은 것은 한국인들한테 아주 친숙하게 이미 몸 안에 문화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시고 끝내지는 못하고 들어오셨는데요. 활동하셔서 그때 주제가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이미 유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요. 아마 수상되자마자 써놓으신 논문을 보면 웬만한 유교 전문가가 써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렇지만 예식이 있고 절을 드려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추경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절하면서 이 김창숙 선생님이야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존경할 수 있고 유교적인 인간 존중 정신에서도 존경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를 드리겠다라고 절하시면서 큰 박수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원불교에 나오는 잡지 중에 원광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1997년 4월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그 종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그때도 이미 경고하셨는데요. 정직과 성실이 없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정각, 정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표현들을 쓰고 계시고요. 또한 원불교의 교주님께서 무와 본공의 삶을 사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원불교에 오셔서 정말 원불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신도분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것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얼마나 이웃 종교들에 열려 계셨고 또한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아까 말씀드린 평화와 인간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역시 존경받는 종교인은 달라도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유교, 감사드리고요. 불교, 원불교 물교. 모든 종교를 꿰뚫으시고 네. 함께 하고자 했던. 네, 그건 다른 종교가 아니었었지만 개신교 형제, 우리 달라진 형제들과도 강원용 목사님과의 친분, 여러 우리 개신교 분들과 열려 있는 개신교 분들과의 친분과 같은 것도 아마 대표적인 그러한 태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나 네 종교 내 종교를 구분하면서 갈등하고 다투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정말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님과 관련된 많은 일화들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일화들 가운데 혹시 뭐 이렇게 더 전해 주실 만한 일도 있을까요? 네, 아마 가장 유명하게 요즘에 선종 10주년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 보도되면서 나왔던 것은 1987년 민주항쟁 때 예. 아마 정부가 명동 대성당에다 그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끌어가려 했을 때 예. 그러려면 나를 밟고 신부들을 밟고 수녀들을 밟고 나서야 학생들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화인데요.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면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학생들이 밀려 들어왔을 때 이미 명동 대성당을 먼저 차지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동 철거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럭들이 와서 모든 가재 도구들을 끌어갔고 모든 것 아무 보장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끌려가려 했을 때 국가도 누구도 노동청에서도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을 때 그분들이 어디로 몰려들었냐 하면 명동 대성당으로 몰려들었고요. 예. 거기서 천막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농성 중이었습니다. 장기 농성 중이었는데 그래서 자리가 없는데 이제 대학생들까지 몰려 들어왔습니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김밥 같은 걸 사다 날라주었지만 며칠이 지속되면서 아주 곤란에 빠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바로 상계동 철거민들이 몰려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린 대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고 피해 다니느라고 집에서 제대로 밥을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오히려 농성하러 온 상계동 철거민들이 밥을 해주면서 이 뭐 따뜻한 것을 주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우는 모습 이거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떠나갈 때는 아마 최초로 시위 후에 아무도 체포되지 않고 대학까지 신부님들이 동행해서 다 무사히 풀려났었는데요. 아마 아주 아름다운 일화로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단순하게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분들도 존중받는 상태에서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정신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일화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경전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오병이어의 기적 아닐까요? 네, 정말로 네. 이렇게 정말로 나눔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도움받았던 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는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앞으로 이 그분의 정신을 어떻게 또 이어가느냐,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고심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어나갈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9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은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이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 단순하게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급변하는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과 함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젊은 세대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입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머나먼 마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옛 역사적 인물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가치에 대한 위기 때문에라도 김수환 추기경님이 널리 정신이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또한 시민들께도 다가가고요. 청소년들을 도와서 가르치려면 부모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교육을 위해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마도 올해 중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추기경님 당시에는 외국에서도 김수환 추기경님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인물로 존중받았는데 요즘에는 잘 외국에서도 알려지지 않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 이야기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도 하고요. 또한 외국에서 활동하셨던 것들을 조금 더 우리들이 더 늦기 전에 외국인들과 인터뷰해서라도 그
것을 모으는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갖고 뭐 청소년들한테 인성 교육을 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하든 그분의 정신을 이렇게 체득하고자 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들 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웃 종교인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마지막 한 말씀이랄까요? 한번 전해주신다면요. 네, 아마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에게 감사의 정을 하고 만일에 우리가 좋은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눌 수 있다면 서로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를 길러가는데 우리가 모두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하는 내내 가슴 한켠이 뜨겁고 감동이 옴을 아마 청취자분들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교너머아에서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그분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박승찬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하는데요. 김수희의 노래입니다. 애모.